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합격할 수 있을까? 잠깐! 이따위로 해서 1년 안에 붙겠어? 이렇게 해선 생통자가 될 수 없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인율의 박초롱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작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신 이윤정 노무사를 모시고 공인노무사 수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기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윤정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먼저 그 노무사 시험이 법, 그리고 경영, 경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근데 노무사님의 전공은 무엇인가요? 저는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혹시 법이나 경영학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노무사 시험 불리한 게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리한 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제 경험상 봐도 저는 행정학과라서 경영학과 법학이 살짝 걸쳐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행정법도 공부했었고 헌법도 공부했고 또 경영학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도 했었고 그렇게 행정학이 좀 법학과 경영학에 모두 걸쳐 있는데 하나도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이제 네. 법과 경영 좀 전공을 했더라도 노무사 네. 시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네. 그럼 노무사님은 생동차로 합격하셨다고 들었는데 1차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최소한 5개월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수험을 시작하면서 생동차 합격 수기를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뽑아서 읽어본 다음에 최대한 병행하는 게 좋다는 그 선배 합격자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는 1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만약에 지금 생동차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 1차에 투자가 안 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많이 투자를 하시되 2차와는 최대한 병행을 해서 1차 80%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 달 남은 시기에 1차는 80% 정도를 공부 비중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왜냐하면 제 30기를 생각해봐도 1차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2차 경쟁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1차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하시니까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차 시험에는 필수 과목 외에 노동경제학, 경영조직론, 민사소송법 중에 선택 과목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네. 노무사님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경영조직론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경영조직론을 선택한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저는 학창시절에 수학을 굉장히 못해서 노동경제학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민사소송법은 법학과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아시는 분의 조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영조직론을 선택했고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수험생분들이 처음 수험에 진입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떤 강사분의 수업을 들어야 할지인 것 같아요. 네. 노무사님의 강사를 선택하는 기준 그런 게 있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전 생동차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를 참고해서 최대한 컴팩트파로 유명한 노동에서는 손승주 선생님, 행정은 문일 선생님을 선택했고요. 인사와 경조는 어쩔 수 없이 1타 강사인 김유미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컴팩트파를 최대한 가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생동차가 현실적으로 양이 많은 1타 선생님을 다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분들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양을 많이 가져가고 많이 찍어주시는 선생님이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던져주시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건 합격생 또는 수험생의 몫인데 생동차는 현실적으로 다 가져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인사나 경조의 경우 불이타가 많은 특성상 노동과 행정을 컴팩트한 선생님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년 전부터 온라인 첨삭반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노무사님은 제가 듣기로는 오직 온라인 첨삭반만 수강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신림동 고시촌 근처에 본가가 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 내내 그 수험생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개인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수험을 오래 하시다 보면 그때는 아마 사법고시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좀 외로움도 많이 타게 되고 그러면서 수험생끼리 노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네. 오히려 전략적으로 온라인 첨삭반으로만 들으면서 철저히 혼자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대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혼자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질문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걸 텐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런 방해 없이 집중해서 혼자 공부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점이겠네요. 그럼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실제 시험 성적으로도 이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게 생동차라면 어쩔 수 없이 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모의고사 아마 시작하실 텐데 혼동차나 유예생들, 그러니까 수험에 진입하신 지 2년, 3년이 지난 사람들과 경쟁하다 보면 2기에는 당연히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최하는 모의고사 70%까지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3기에는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3기 성적은 실제 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에요. 그 생동차 공부 전략, 합격 네.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생동차 분들이라면 저도 시험에 진입하면서 되게 막막했지만 많이 막막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전 생동차 분들의 합격 방법을 최대한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리니까 생동차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를 최대한 많이 뽑아서 보시고 15명이 있으면 15명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그 중에서 최대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니까 합격 수기에서 하나를 골랐다면 불안하더라도 그 방법을 끝까지 밀어붙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노무사님의 합격 수기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동의 카페라고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다음 카페에 가시면 수음이라는 아이디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노무사님의 합격 수기를 통해서 합격에 이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인노무사 합격을 위한 수험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생활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윤정 노무사님의 수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윤정 노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기 공인노무사회에 합격한 공인노무사회에 합격한